안녕하세요. 위잘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조선왕조 이러쿵저러쿵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더덕이고요. 김PD고요. 우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덕님 오늘 좀 편하시겠어요. 항상 투샷인데 원샷으로 가고 있어서. 그렇군요. 부끄러우시겠어요. 지난번에 장희빈 드디어 중전이 되다. 네, 여기까지 했는데 출세 스토리, 이 정도 출세 스토리면 신데렐라를 능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중인의 딸에서 일국의 국모가 되다니.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마다 행복의 이유가 다르잖아요. 장희빈은 행복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갔잖아. 그쵸. 그리고 자기 아들이 세자야. 세상 다 얻었지. 하긴 시어머니 돌아가셨지? 맞아, 없어요. 그 자기가 중전이지? 맞아요. 세자 됐지? 아들 세자 됐지? 그렇게 세상을 다 가진 장희빈, 숙종. 자기가 너무 이뻐하던 희빈도 불러드리고 얼마나 숙종도 행복한 나날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가면은 좋았을 텐데 어느 날 숙종이 또 바람을 핍니다. 바람이라고 할 순 없죠. 국내에 있는 여자들은 다 임금의 소유니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막. 갑자기 장희빈이 그랬겠네. 근데 장희빈의 성격으로는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무수리 채씨를 발견해요. 근데 무수리 채씨한테 사랑에 빠져요. 왜 무수리는 궁녀 중에 제 최하위 계층이래요. 네. 맞아요. 거의 보지 못하는. 그렇죠. 얼굴도 숙이고 다니는데. 네. 뭐 궁녀들의 빨래를 할 정도로 거의 최하위였으니까. 그러네. 갑자기 그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센이 거기 들어갔을 때 빨래하잖아요. 바닥 닦고. 근데 어떻게 눈에 띄었냐. 궁녀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왕비죠. 인현왕후. 세 번째 왕비는 지금 장희빈이고 두 번째 인현왕후는 폐비가 돼서 김천 청암사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경남 가면 거기 한번 가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 폐비 인현왕후의 기원을 하는 기도를 했대요. 왜? 그냥 뭐 잘 계시라고. 예전에 그 인현왕후의 종으로 있었다고. 종이라고 그래야 되나? 맞죠? 중녀로 있었다고, 모셨다고 해요. 근데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축원을 드리는 모습에 반해서 그 하고 많은 궁녀 중에 그 무술이였던 채씨가 눈에 띄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눈에 띄었던 건 장희빈의 콩깍지가 조금 벗겨지지 않았을까. 네, 저도 그쪽으로. 네, 벗겨지면서 이제 솔직히 자기가 폐비를 시켰지만 명백한 그 이유는 없었잖아요. 그런 게 다시 이제 스멀스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괜찮았는데. 네. 나쁘진 않았거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으니까. 그렇게 숙종이 눈에 띄어서 인연이 되면서 최 씨는 승원을 입게 돼요. 그 숙종 19년 때 이제 둘이 만났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곧 죽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다음에 낳아요. 영인군이라고. 영인군은 그 제21대 임금 영조가 되죠. 무수리 채 씨는 아들을 낳으면서 정일품 숙빈으로 이제 책봉이 되고요. 무수리 출신의 장희빈 궁녀 출신이잖아요. 궁녀보다도 더 하위 계층인 숙종의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 친구가 또 이쁨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샘이 폭발했겠어요. 그러네. 엄청 괴롭힘을 당했을 것 같아요. 중전이잖아요. 장희빈은 특히 성격상 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걸로는 맞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봐도. 좀 과장은 됐을지 모르겠으나 없진 않았던 건 분명한. 그렇게 숙빈 채 씨의 총애를 받으면서
남인들이 긴장하게 돼요. 왜냐면 서인들이 숙빈채 씨는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인들이 숙빈채 씨한테 붙었구나. 네, 붙으려고 계속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남인 또한 숙빈채 씨가 뭐 볼 이유가 없죠. 장희빈이 있으니까. 서인들이 막 이렇게 움직임을 포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인의 함의원이라는 사람이 서인들이 풍문을 조작하고 민심을 불안하게 한다고 밀고를 넣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중전에 장희빈이 있을 때 이제 서인을 더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 하려고 밀고를 했지만 서인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최수건이 이제 무술이 최 씨죠. 숙빈 최 씨. 독살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남민 쪽에서 숙빈 최 씨를 독살하려고 했다면서 이제 고변을 하죠. 그 역모를 꾀했다 하면서.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숙종은 숙빈채 씨한테 완전 사랑에 빠졌잖아요. 원래 올인하잖아요. 숙종. 금사빠 올인 스타일. 네. 그러면서 서인을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서인으로 조정은 채워지고요. 이후 이제 남인은 또 다시 쫓겨나면서 이후로는 남인이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그 두 번의 기회나 있었는데 남인은 그거를 잘 이용하지 못했죠. 사실 숙종의 마음은 변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남인은 그 상황에서 처세를 상대적으로 못한 것 같은. 숙종이 뭐 숙빈 채 씨한테 사랑에 빠져 있는 한 숙빈 채 씨를 독살하려고 했다는데 감히 놔둘 수는 없죠. 네네. 그렇게 서인으로 조정은 다 채워놓고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2년 왕후를 복위를 시켜요. 숙빈 채 씨가 중전이 되기에는 너무 세력도 없었고 너무 장희빈보다도 더 못했기 때문에 차마 중전으로 세울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차피 장희빈 같은 경우에는 남인이라는 등에 업은 세력이 있지만 이 무수리 최씨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서인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 세력인 사람을 복귀시키는 게 훨씬 나아서 숙종을 뒤에서 이렇게 부추겼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 무수리 최씨가 사실은 숙종 성격이면 충분히 왕비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성격 했잖아요. 두 번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니까 그냥 서인이랑 결탁해서 그래 그게 맞겠네 라고 해서 그냥 무수리 최씨는 거기에 두고 인현왕후로 복위시키는 게 훨씬 모양새가 이쁘니까 모양새를 생각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무수리 최씨를 왕비를 시켜버리게 되면 이 원자의 문제, 세자의 문제까지 같이 발생해버리거든요. 그러네, 세자가 있었군요. 이것까지 생기니까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인현왕후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애를 낳는다. 물론 낳을 수 있겠지만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봤을 때 그게 낫다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숙종이 정치적으로 생각을 전혀 안 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여자만 보고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나이가 들었거든. 너무 노련했어. 이미 콩깍지도 한번 벗겨졌고 무수리 최씨한테 콩깍지가 씌웠다라기보다는 그냥 장희부인한테 질린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적인 판으로 생각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되네요. 벌써 숙종 30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호르몬이 좌우되는 건 지나갔다고 봐야죠. 그 정도면 그렇게 막 휩쓸릴 나이는 아니죠. 맞아. 장희빈이 지금 미운 털이 박힌 거네요. 어떻게 보면. 미모가 상했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결혼하면 10년이 위기 아니에요? 7년에서 10년이 위기죠. 그럴 수도 있겠네. 맞아. 7년에서 10년이 여러 위기지. 가지가 겹쳤겠네. 10년 위기설 이런 것까지 겹치고. 숙종은 뭐 30대면 지금으로 치면 40대 이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14살에 왕 됐는데 그 정도면 그렇죠. 노련해질 대로 노련해진 상태일 텐데
인형왕후 복귀시키기 전날 숙종과 세력들은 장희빈을 강등시키고 예, 중전에서 내리고요. 희빈으로 강등시키고 바로 그 다음 날 인형왕후를 복위를 시켜요. 그렇게 돌아오면서 중전 자리는 아니지만 장희빈은 아직 그럼요. 희빈으로 있잖아요. 궁에 있잖아요. 근데 숙종은 아직도 숙빈 채씨를 좋아해. 얼마나 자기가 또 중전될 수 있는 상황도 어느 순간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욕심은 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숙빈 채씨를 엄청 못살게 굴면서 자기가 중전을 다시 가야지 막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에서 숙빈 채씨는 뒷배도 없고 그렇다 보니 인형왕후를 후원자 삼아 생활을 하게 돼요. 세자는 인형왕후가 복이 되면서 양자로 들어간대요. 인형왕후의 네. 그 호적상. 네, 호적상. 그래야 대군이 되니까. 그래야 세자를 유지할 수 있으니 그렇게 희빈이한테 봤을 땐 인형왕후가 자기가 인형왕후 자리를 뺏었지 처음에. 근데 다시 뺏겼잖아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그런 이것까지 생각해 보면 나중에 경종되는 경종을 양자로 넘길라 그러면 무수리 최씨보단 인현왕후가 낫네. 무수리 최씨는 아들을 낳았잖아. 인현왕후는 아들이 없잖아. 이게 모양새가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아들이 없는 인현왕후가 그래서 복이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네요. 그래서 숙종이 그거 생각해서 복위시킬 수도 있었겠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숙종이 머리가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땐 신하들도 그 숙빈 씨가 중전되는 그 문제 때문에 세자 때문에 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완전 꼬여버리니까 어떻게 풀 수가 없네요. 맞아요. 네. 꼬이면 자기네들 목숨이 위태로워지거든. 항상 그런 걸 빌미 삼아서 뭔가 일으키니까 왕이. 어떻게 보면 인형왕후가 자식이 없었던 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뒤에도 자식이 없지 않았나요? 네, 없어요. 그쵸. 그게 거의 숙종이 안 받. 그랬나 보다. 이미 마음에서 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숙종이 이제 똑똑했던 거네. 그렇게 해석해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석해버리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서 그렇죠. 너무 똑똑하다고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 똑똑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14살의 왕이 되시 지금 30대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련해졌다 정도? 똑똑했다라는 표현은 잘 모르겠고 노련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노련해지죠. 그렇게 정치를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노련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장희빈 살아있죠? 네, 살아있죠. 계속 질투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인형왕후는 복위가 돼서 숙빈 채씨를 보듬어 주면서 그렇게 살다가 뭐 자식은 당연히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출산은 없었고 복위 돼서 이제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7년 후에 숙종 27년 때 사망을 하게 돼요. 그 나이가 35세였대요. 인형왕후. 몸도 약했나 보다. 마음고생도 많이 맞아. 하고. 마음고생이 컸을 거야. 살이 나왔을지도 몰라. 인형왕후가 사망하면서 중전자가 이제 비게 되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장희빈은 아마 다시 기회를 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숙빈채 씨도 혹시 자기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명 말고 새로운 왕비를 드리죠. 꼭 그러죠. 20년 지나면 꼭 왕비를 새로 드리더라고. 어린 왕비를 드려요. 다 똑같아. 늘 똑같은 패턴이야. 룰이었나 보네. 나름의. 그래도 장희빈은 숙빈채 씨가 너무 밉죠. 왜냐면 숙종은 계속 그 숙빈채 씨 좋아했으니까. 숙빈채 씨는 이제 도저히 못 참고 장희빈을 고발하게 돼요. 저주를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인형왕후가 일찍 죽었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부터 몇 년 동안 계속 몸이 아팠고 알아왔다고 그래요.
그 장희빈이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숙종은 숙빈채 씨 말이니까 이제 들었고 장희빈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장희빈 아들 세자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몸이 허약했대요. 허약해서 치선당에다가 두창 걸린 세자의 쾌유 기도를 드리고자 뭐 기원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증거 부족으로 이거는 내 꿈을 증거야 뭐 만들면 만들고 있어도 없으면 맞아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증거 부족으로 장희빈 말은 들어주지 않았고 숙빈채 씨 말로 손을 들어주면서 장희빈은 쫓겨나요. 숙빈채 씨 나빴네. 쫓겨나면서 결국엔 자진하라고 사사명령을 내리죠. 이렇게 된 무스리취 씨도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야. 그쵸? 그렇게 자기를 아무리 공격을 하고 있었어도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인현왕후를 위해서 무언가 축원 기도를 하고 했다는 그 자체가 물음표 찍어보게 하는 여러 가지 대목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만일에 그 입장이라면 분명히 장희빈이 본인한테도 괴롭힘을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이래저래. 그러면 참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얘기 드렸던 게 앞에 인현왕후를 위해 폐비된 인현왕후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기원을 했다라는 것 자체랑 연결을 시키기가 기원할 수 있지. 이 기원은 그분을 위한 거는 내가 모셨으니까 정이 있는데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끝까지 참아요. 근데 숙종이랑 숙빈채 씨랑 만난 게 숙종 19년이었고요. 그리고 인현왕후가 사망할 때가 숙종 27년이었어요. 그러면은 거의 한 8년? 9년? 8년이면 노련해지지 않았을까요?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순수했는데. 순수했는데 8년의 경험으로 궁중 생활을 하다 보면, 궁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볼 땐 막 되게 노련하게. 어리버리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자기 살 길을, 자기 아들도 있으니까. 맞아. 그 보통 일반적으로 무스리취 씨는 굉장히 피해자 느낌으로 계속 묘사가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묘사가 많이 되거든요. 사도에서도 보면 굉장히 불쌍하게 묘사돼요. 영화 사도에서도 보면. 근데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그렇게 장희빈은 43세의 나이에 사망하게 돼요. 이때 세자는 14살이었고요. 세자는 장희빈 죽는 모습을 봤다고 하네요. 비극이 여기도 있었네요. 몸도 약한데. 장희빈을 도와주던 오라비죠. 장희재. 그리고 그의 첩 숙정이 장희빈을 도와서 나쁜 같이 죽음을 맞이했고 숙종은 장희빈이 사사되고 나서 첩이 정실로 승격되는 일을 금지시켰대요. 법으로. 세상에 자기만 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나?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쵸. 법을 만든다는 거는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약간의 반성 아닌 반성을 했다라고도 볼 수는 있네요. 반성 아닌 반성. 그런 거 만들려면 앞에서 그거 했어야지. 제위 20년이 넘었을 때 세 번째 비는 바치지 하지 마라. 뒤에 시끄러워진다. 이런 걸 만들어놨어야지. 그래서 숙빈채 씨가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아니다 싶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빈채 씨도 중전 안 했고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왕비를 또 뽑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보통 일반적으로 장희빈이 죽을 때 사약 먹을 때 스스로 안 먹어서 옆에서 먹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옆에서 목을 졸라줘서 죽였다라는 얘기도 들은 것 같고 뭐 다양한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스스로 안 죽었다는 것 같아. 뭐 드라마에서는 숟가락으로 억지로. 입을 벌려서 그냥 부어버리는 뭐 그런 장면도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거부했다라는 건데 근데 그 얘기도 있어요. 사약에 관계된 얘기 중에 하나가 잘 안 죽었대요. 네, 잘 안 죽었대요. 독성이 약해서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청나라에서 비약이 들어오면서 바뀌었지만 그전엔 잘 안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약 먹고도 멀쩡했던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다고. 그래서 그 일종의 교수형이죠. 그렇게 해서 죽은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장희빈은 그렇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 동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주인공이 숙빈채 씨예요. 이건 60부작이에요. 세상에. 왜냐면 영주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아계셔서 60부작까지 맞아요. 한 거예요. 제가 볼 땐 동의를 보면 이게 다 나오겠네. 숙종, 경종, 영조까지 3대를 다 볼 수 있어요. 사도가 죽을 때도 있었나? 살아계셨어요. 그쵸. 사도세자 영화에서 계속 살아계셨어요. 맞죠. 사도가 먼저 죽고 맞다. 그리고 나서 병이 걸리는 걸로 묘사를 하죠. 쓰러지는 걸로 묘사를 했던 것 같아. 60부작 나올만 하네요. 네. 스토리 길이상 그 사건이 얼마나 많았으며 그 사이에. 이때 숙빈채 씨 한효주. 선한 그래요? 얼굴 너무 잘 어울리죠. 처음에 그 순수한 그 마음과. 그러니까 이 숙빈채 씨는 너무 예쁘게 그린다니까. 장희빈은 무조건 나쁜 걸로 그리고. 네, 희빈장 씨는 이소연도 약간 좀 깜쟁이처럼 생겼나? 그래. 그리고 인형왕후. 숙빈채 씨의 후원자로 있었던 인형왕후는 박하선. 선하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장희빈을 다시 불러드리고 캐릭터로. 숙종은 누가 했어요 그때? 숙종은 지진이. 지진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지진이는. 그러네. 좀 카리스마가 없어 보여. 제가 보는 지진이는. 그치. 지진이는 또 약간 선한 느낌이 강해서. 지진이가 거기서 굉장히 유능한 대통령 역을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판 지정생존자. 그래서 갑자기 잘리는 장관이 대통령이 돼버리는 그런 걸로 묘사를 하는 거기서. 그래서 숙빈채 씨도 최하층 무술이었다가 내명부에 숙빈까지 오른 거면 거의 최고의 품계래요. 그렇게 올라간 게 숙종에서는 거의 그런 여자분이 두 분 나왔죠. 근데 궁금하네. 여기는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지 궁금하네요. 몰락한 양반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없는 그런 거 것 없죠. 같아요. 저도 못 본 것 같아. 그냥 양민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어디서 인형왕후는 권력이 높은 집안. 장희빈은 재벌 집안. 동의가 아니지. 숙빈채 씨는 그냥 무술이 천인. 이거 드라마로 현대화시키면 진짜 뭐 나오겠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재밌어. 그러니까 소재를 많이 던져주고 하셨다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부인 숙종의 여자들은 장희빈이 죽고 나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스캔들은 없어요. 그런데 장희빈이 이제 사사되면서 남인도 이제 다 없어지고 서인이 다시 잡았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갑술 황국이라고 해요. 이것 또한 설계자는 숙종. 숙종이 많은 일을 했네. 장희빈을 쫓아내고 숙빈채 씨를 받아들인. 그러면서 다시 남인이 서인으로 바뀐 이제 갑술 황국이었어요. 그리고 숙종이 몇 년 더 살죠? 숙종이 46년을 집권하잖아요. 우와, 근데 이때 갑술 황국 숙종 22년이거든요. 그 19년 남았어요. 와. 네. 근데 세 번째 계비랑은 애가 없었나 봐요. 세 번째 계비에도 애가 없었어요. 숙종한테는 그 장희빈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었고 숙빈채 씨의 첫째 아들은 이제 죽었으니까 두 번째 영인군. 영인군이 이제 살아있는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어요. 후궁 중에 한 명이 더 있는데 거기 아들도 되게 이뻐했다고 해요. 그렇게 후궁하고만 애가 아들이 있었고 정비랑은 공주도 없었어요? 공주는 있었어요. 네. 공주는 있었죠. 근데 거기서 또 아들이 태어나면 또 복잡해지지. 첫 번째 왕비한테는 공주가 2명 있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장희빈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번째는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살아있는 아들 중에 명빈박씨 연령군이 이제 그 장희빈 아들, 숙빈채 씨 아들, 그리고 영빈박씨 연령군 그렇게 3명이 있었는데 아들이 영빈박씨 연령군은 숙종이 이제 죽기 전에 먼저 죽어요. 네.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결국엔 대를 이을 사람은 뭐 당연히 지금은 세자 장희빈 아들이지만 그 이후에 한 명의 아들이 더 있었다. 숙빈채 씨.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뒤에 영조가 주장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경종이 영조를 죽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도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숙종 아들 그 2명이 다 왕이 되죠. 그 장희빈의 아들이 숙종의 바로 다음을 잇는 경종이고 또 숙빈채 씨의 두 번째 아들이 그 다음에 경종의 다음 영조가 돼요. 그렇게 살아있는 아들들은 다 왕이 되죠. 좋은 건가? 고려시대에는 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왕이 죽으면 첫째들부터 순서대로 왕이 되는 느낌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아라콘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라콘 같은 경우 첫 아버지가 있었을 때 워낙 첩들이 많으니까 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쭉 끝까지 가다 보면 그 아들 때는 가지를 않는다는 거의.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MBS 같은 경우가 그거를 깨버리고 가는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삼촌들이 있는데 뭐 깨고 뭐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스캔들은 끝나고 숙종이 남은 19년 동안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엄마를 잃은 세자잖아요. 예전에 연산군이죠. 그쵸. 네, 거의 맞아요.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14살의 어머니를 여의고선 숙종은 또 다른 동생들 그 연인군이랑 연령군을 이뻐하고 원래는 세자 그렇게 이뻐해가지고 일찍에 원제책봉하고 맞아요. 세자책봉 했는데도 지금은 장희빈과 멀어지니 이제 그 세자한테도 멀어지고 하다 보니까 세자는 남인도 없죠. 자기 지지해줬던 남인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자기를 이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19년을 숙종 밑에서 세자로 더 살아요. 그 얘기를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 다음 시간에 경종까지 해서 알려드리고요. 이때 숙종 19년 때 울릉도에 안용복 있잖아요. 그게 이 숙종 때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이때 근거가 만들어진 사람이 안용복이래요. 맨날 일본이랑 항상 그 화두잖아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저도 그냥 우리 딸인가 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군인이 있으니까 우리 군인이. 그쵸. 근데 이때 원래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그냥 어부래요. 어부인데 울릉도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그 근처를 갔대요. 원래는 일본이 오면 안 돼, 자기네 땅이 아니니까 오면 안 되는데 일본은 또 거기서 엄청 고깃배를 데리고 갖고 와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끌려간 거예요. 왜 우리 땅에 왔냐 하면서 안용복이 오히려 끌려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안용복이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내 땅에 내가 고기 잡으러 왔는데 뭐가 문제냐 엄청나게 거세게 되게 화끈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랬더니 끌려간 거예요. 일본으로 끌려가면서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다가 일본에 누구지 어떤 사람이 그래 너네 땅이야 그렇게 말을 한마디를 종이를 이렇게 써가지고 교지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찰이 근거가 돼서 지금까지 일본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래요. 그거를 인정을 했는데 일본이 그래서 인정하고 나서 국경을 넘지 말아라 하면서 조선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교지가 어부들할 때까지 너무 한참 걸린 거예요. 얘기를 안 한 건지 내려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갔더니 일본이 또 와가지고 어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난 안용복이 자진해서 일본을 건너가요. 건너가면서 국경 문제 해결하러 가요. 누구도 시킨 적이 없어. 그리고 자기는 관군이다 하면서 막 옷까지 차려입고 사칭한 거지. 네. 그렇게 해서 가요. 가서 그걸 해결하고 오거든요. 해결하고 왔는데 1차 때도 그랬지만 왜 갔냐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갔다 하면서 돌아왔을 때는 다 곤장 맞고 네, 안 좋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알 수는 없다고 하는데 그때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도 아예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일반 시민이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참 신기해.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할 일 대신해줬으면은 뭐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하고 오히려 곤장 맞고 허가 없이 국경 넘었다고. 그러니까 사칭죄는 물어도 돼. 그거는 뭐 문제가 있죠. 물어도 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 그건 잘했으니까 요건 칭찬해줄게.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왜냐면 첫 번째는 끌려간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곤장 맞았대요. 끌려간 게 무슨 죄라고. 군인도 아닌데. 그렇게 이때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숙종 때 나왔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장길산도 조선의 3대 도적이 중에 하나래요.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그게 조선의 3대 도적인데 장길산도 이때 등장했던 인물인데 뭐 끝내는 못 잡았다고. 오, 홍길동은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었다고요? 그때 예. 하지만 착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그렇게 장길산도 숙종 때 나왔던 인물이고, 네 그렇게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용이 진짜 막 드라마틱했네요 정말. 네. 숙종이 재밌으면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할 말도 많고 네. 생각할 것도 많고 소재도 많고 소설 쓰죠 우리. 그래서 진짜 드라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후반부로 넘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네요. 후반부는 아닌가요? 영조부터 후반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울 때, 고사 시간에 배울 때 영조, 정조를 조선의 중흥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꼬꾸라지는 걸로 얘기를 해서 후기는 제가 알기로는 정조 끝나고 나서 순종 넘어가면서부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해요. 모르겠어요. 그 끊는 방법이 한국 근대사를 볼 때 정조부터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떻게 끊는지는 역사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역사에서 이미 끊어놓고 한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끊는 거죠. 맞아요. 네. 네, 일단은 경종이 남았다. 네. 우선 숙종 지금 아직 27년 집권했고 아직 19년이 남았어요. 숙종 19년도 남았고 19년 동안 피곤했던 경종 이야기. 네네. 경종의 세자 시절 이야기. 이게 19년과 경종은 또 숙종의 남은 19년과 경종은 떼어낼 수가 없는 이야기라서 같이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